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1년 만에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을 추월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형 주택으로 불리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됩니다. 아울러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이사한 인구가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서울 집값과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덕담처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말인데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현실은 좀 어떤가요? 오히려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딱 일한 만큼만 통장에 차곡차곡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의 둘째 주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도 또 힘차게 달려가고 계실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여유를 찾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저희가 함께 할게요.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통해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거고요. 전화보다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일주일 중에 가장 지치기 쉬운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까지 잘 달려오셨고요. 또 주의 하반부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이다 그리고 또 부동산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가득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좋아지기 마련이고 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한다면 곧 좋은 미래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또 괜찮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긍정의 힘만큼 큰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하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게 커지면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5만 가까운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면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부동산 투자 시장도 지금 너무 어렵지만 남들 다 어렵다고 할 때 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면 내가 먼저 블루오션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언제나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역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방화 2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네. 지금 부천에 있는 중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든지 인천 송도의 아파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좀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문의하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방화 2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살고 계시는데 부천 중동이나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예, 예. 네, 두 직장이 지역. 부천 쪽이라.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좀 이사를 보신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향후 전망과 또 이사 갈 만한 지역의 그 지역의 전망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방화 2단지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거주를 하신 거예요? 네네. 한 다른 게 4년 됐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다고요? 4년이요. 4년요. 예, 예. 방화 2단지. 2단지요. 예, 예. 방화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시세 상승은 많이 좀 했는 것 같은가요? 요즘, 예? 시세 상승은 어떤가요? 네네네. 많이 하셨어요? 예, 좀 저희는 괜찮았어요. 네, 4년이면 한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저희 지금 3억 6천 정도? 이 정도 됐어요. 3억 6천 정도 올랐다고요? 예, 예. 예. 지금 4년간 이제 거주를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다른 주택은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예, 예. 아, 팔았, 네, 없어요. 1주택인 상황이시고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사를 가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뭐 부천이나 여기 부천이죠? 부천이나 아니면 인천 송도 쪽을 생각하고 계세요? 인천 송도. 예, 송도 쪽을요. 예, 예. 자, 한 가지 볼게요. 일단 방안은 서울의 외곽이지만 그죠? 네. 외곽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입니다. 예.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천 쪽을 보셨다 그러는데 부천은 서울하고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네. 네, 7호선, 1호선으로 바로 같이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거의 서울과 진배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서울은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경기도입니다. 예. 경기도고 송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자, 송도도 우리 인천이잖아요. 예. 네, 인천에서 급지가 높은 아주 최상급지죠. 인천에서는. 예. 자, 그렇지만 일단 서울은 아니고 인천입니다. 그죠? 아. 예. 그러면 일단 답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나는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뭐 직장이 어디가 됐건 제가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 예. 일단은 경기도와 인천으로 가신다 그러셨어요. 아. 자, 우리가 이 아파트를 보면 일단 이 서열을 좀 나누잖아요. 예. 그죠? 서열이 이게 나누기 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뉘어집니다. 그죠? 네. 우리가 한 반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뭐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다 서열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있고 경기가 있고 인천이 네.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다 올랐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먼저 올랐을까요? 지금껏 아.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쭉 상승을 했잖아요. 서울이죠. 예. 네, 어디가 가장 먼저 올랐습니까? 서울이요. 그죠? 서울이 네. 첫 번째로 올랐고요. 예. 그리고 경기가 오르고 인천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인천이 지금 거의 제일 마지막에 올랐죠? 네. 예. 그 이유는 서울이 오르고 경기가 올랐는데 인천이 상대적으로 싸 보였단 아. 말입니다. 아. 상대적으로 싸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도 못 가고 네. 경기도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은 아.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송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한 4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 입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4년 전에는 여기가 거의 바닥이었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아. 서울 오르고 경기 오르고 인천 올라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네. 상관이 없지만 다시 네. 한번 부동산 사이클이 돈다고 그러면 어디가 먼저 오를까요? 서울이요. 또 서울이 먼저 오르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번질 거란 말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갈아탈 타이밍을 고려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서울 내에서는 더 좋은 네. 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갈아타도 됩니다만은 그보다 급지가 좀 낮은 곳으로는 지금 갈아타기에는 너무 이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경기도 부천이나 아니면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할게요. 예. 예, 갔는데 한동안은 이 멈춤세가 계속 지속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좀 좋아져 가지고 오른다 그러면 음. 서울이 먼저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가 팔고 다시 뒤로 돌아보니까 이 음. 서울이 더 많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 예. 만약에 부천이나 인천으로 가신다 그러면 조금만 예. 더 기다려 보시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 맞춰도 될까요? 네, 예, 네, 조금 더 시간을 좀 감사합니다. 두고 부동산 네. 시장 상황을 좀 두고 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아직은 서울에 있는 거주지를 옮기지 말고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이사 계획은 잠시 좀 미뤄두시고 조금 더 거주 계획으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 언제든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금 생기신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예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동호암동에요. 네, 푸름 5세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전망 좀 확인해 보려고요. 네. 용산구 동호암동에 투룸 다세대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놨어요. 임대 놓으셨고 저희가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혹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103. 네, 알겠습니다. 용산 동호암동의 1-1035 여기에 투룸 다세대를 지금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계속해서 네.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호암동 1-103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호암동 1-103번지요? 예. 예. 자, 일단 우리 서울역에서 좀 가까워요. 네네, 어딘지 대충 제가 동호암동은 잘 아니까요. 예. 예, 정확한 뭐 지번을 꼭 보진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일단 볼게요. 지금 여기 보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 10월 달에 네. 그 계약을 했는데 네. 그 뭐 철거한 상태에 계약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입주했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계약을 하고 예, 예. 1년 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2020년에 입주하셨네요. 예, 예, 2020년에. 네, 네. 등기를 2020년에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 선생님은 주택이 몇 주택이세요? 저는 1주택인데 네. 저희 애한테 해줬어요. 아, 예. 아드님 명의로? 뭐, 딸이요. 따님 명의로요? 예, 따님 명의로 그러면 이제 호암동을 하나 취득을 하셨다는 건데요. 예. 예, 이때 얼마에 취득을 하셨습니까? 3억 9천 한 것 같아요. 3억 9천에요. 예, 물론 전세를 끼고 하셨겠죠? 예. 전세는 얼마에 놓으셨어요? 2억 7천이요. 2억 7천요. 예, 그러면 이제 1억 2천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동호암동이 대부분 한 요 정도 금액대에서 다 투자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신축들 같은 경우에. 예. 자, 지금 호암동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뭐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던가요? 뭐 거기 활동은 하고 있더라고. 그 구역 뭐 자기네들끼리 구역을 한 거지 뭐 정부에 네네. 준 건 아니고 네. 뭐 1구역이라고 1, 2, 3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구역이라고 하더라고. 자칭 1구역. 알겠습니다. 1구역이라고 이제 뭐 얘기가 네. 나오나 봐요. 그걸 네. 이렇게 금을 꺼 가지고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시나 봐요. 예, 그죠? 자, 근데 일단 동호암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서우암동이 있고요. 그죠? 예, 서우암동은 이미 재개발 구역이 있죠. 예. 거기는 동호암동은 너무나 없습니다. 비싸서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서우암동은 너무나 비싸서. 예, 서우암동 비싸죠. 그때 당시에도 네. 비쌌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동호암동에 이제 취득을 하시는데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제 동호암동으로 오셨을 거예요.
예. 요거는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뭐 문의를 해보고 상담을 받으시고 취득을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취득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희 판단이지만 네, 그 경제 TV에서 네네. 방송이 나와서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면 경제TV에서 방송을 보고 하셨으면 크게 뭐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동호암동이란 자체가 여기가 바로 옆에 이제 우리 남산이라고 있죠. 예. 그죠? 남산이 있어서 이 동호암동 자체가 좀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용적률을 받아서 높이 지어야지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고도 제한이라는 게 딱 걸려버리게 되면 내가 뭐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고도 제한이 걸리면 이 층수가 확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작아지게 되겠죠. 적어지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좋아지지 못한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서울시의 노후된 지역들 보면 다들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불씨가 살아나서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후암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 주택을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하실지 아니면 매도를 하실지 요 판단을 내리시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음. 시간이 걸려도 네네. 그 뭐 개발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예예. 뭐 제 딸이니까 나이가 지금 30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초중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후암동이 입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뒤쪽에 바로 네. 남산이 있고 앞쪽에 서울역이 있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계획이 돼 있고 서계동이나 이쪽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해가지고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예. 그죠? 이번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또 원효로도 재개발 진행된다 그러고 그리고 네. 이제 한남 쪽도 다 이제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중에 되면 이 후암동만 남을 거예요. 예. 그죠? 후암동이 남으면 재개발의 압력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겠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노후도가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가 일단 노후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주민들의 주민들 뭐 열이라 그럴게요. 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열이 후암동에도 좀 오래된 지역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열이는 높아요. 예. 열이는. 그런데 이 노후도라는 게 좀 요게 조금 관건이에요. 원래 네.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 노후도가 최소한 67% 이상,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는 집들이라 그러면 3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주택들이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되어줘야 돼요. 예. 요거는 알고 계신가요? 뭐 자세히는 정확하게 모르셨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을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재개발 네.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후암동, 동후암동 같은 경우는 예. 이 동후암동은 아직까지 요거에 조금 못 미쳐요. 얼마나 못 미칩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 살펴보시면요. 그 노후도를 보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 예, 노후도 사이트가 있는데 요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를 보시고 우리 후암동이 아직까지는 좀 재개발이 진행되기 힘들겠구나.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 후암동에도 많은 다세대 주택들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단독주택들이 별로 없단 말이잖아요. 예.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노후화되는 일만 남았는 거예요. 예. 노후도가 이겨갈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은 당장 안 되지만 향후 한 10년이나 향후 10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 그때는 말이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이걸 팔아가지고 뭐 그 돈 가지고 뭐 어디 할 데 없다고 하시면 예. 그냥 보유하시더라도 좀 장기간 보시고 보유하시면 아마 따님 세대가 조금 더 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 그 신축을 그래서 매수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후화된 주택을 매수를 장기 하시면 보고서. 장기간 보유하시다가 좀 골머리 앓는 일이 많아요. 예. 그죠? 그래서 신축을 이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신축하시기를 저희도 권해드리거든요. 예.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금도 줄어들고 전세가가 높으니까
투자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하신 건 아니고 계속 장기간 보유하신다 그러면 괜찮은 네. 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예. 돈이 정 급한 게 아니시라면 그냥 쭉 보유하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마음이 평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 명의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급할 필요 없다. 계속 보유하자라는 기분 좋은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성동구 응봉동에 동아 그린 아파트 30평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비과세 요건은 갖춰져 있고요. 네. 뭐 올해 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가지 봤을 때 음, 좀 상급지로 좀 갈아타고 아. 싶어서 네. 혹시 상급지 중에서 추천할 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주택은 이거 1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 네, 성동구 응봉동의 동아 그린 아파트 30평형을 우선은 절세 혜택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비과세 만들어 놓으셨고 조금 네.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디 좋은 곳이 있을지 한번 투자 계획 하나하나 세워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응봉동의 동아 그린 아파트 거주하기 참 좋은 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몇 년 정도 사셨어요? 한 6년 됐습니다. 6년 거주하셨고요. 네, 그 6년 동안 그러면 여기 아파트 동아 아파트만 거주하시고 다른 뭐 투자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셨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주택자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는 가능하고요. 네, 비과세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갈아타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예, 추가 자금은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1억 정도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지라 그러면 네, 아무래도 우리 그 상급지는 뭐 어차피 성동구 외에 상급지라 해봤자 뭐 몇 군데 없습니다, 그죠? 서울시에서. 네, 예, 가급적이면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오실 것 같은데, 네. 그죠? 강남 쪽으로 넘어오시려고 그러는데, 강남 쪽으로 넘어오기에는 이 플러스 1억만 해가지고는 좀 쉽지가 네.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동부 이춘동 아니면 고덕동 어떠신지. 고덕동이나 동부 이천동요, 네, 두 군데 다 괜찮습니다. 네, 받으신 아파트 있으세요? 네, 좀, 네.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뭐 고덕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 삼성이랑 현대에 있는 거기. 어디라고요? 삼성이랑 현대랑 같이 묶여져 있는 고덕동이요. 예, 예, 그쪽 아파트고요. 예, 동부 이춘동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 세대인데 예. 예, 금액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는 한 소형 세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덕동은 지금 이미 많은 재개발들로 인해가 완성된 지역이죠. 네, 그죠? 예, 이미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고덕동 자체가. 자, 그런데 동부 이천동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네, 아파트들이 네.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의 가치는 어디가 돼 있을까요? 동부 이춘동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 단계니까 투자 가치로 보면 동부 이천동이 훨씬 낫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물론 고덕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동부 이천동에 비하면 조금 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 용산구죠. 예, 그리고 여기는 강동구입니다. 예, 강동구인데 우리 강남에서는 약간 옆으로 비켜난 강동구죠. 예. 그런데 강북이지만 용산구는 강북의 샛별이고 그리고 대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소형 아파트도 괜찮겠어요. 네, 소형 아파트더라도 이제 투자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동부 이천동을 가시는 게 맞단 말입니다. 주거랑 예. 투자 같이. 예. 만약에 이제 내가 주거까지 만족을 하면서 그냥 시세 상승, 인플레이션 오를 만큼 내가 계속 그냥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고덕동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지금 우리 선생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네.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좀 몸테크를 하더라도 돈을 좀 많이 나중에 자산 상승을 많이 이루고 싶다 그러시면 당연히 동부 네. 이천동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주거 환경도 좀 만족을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남들처럼 그만큼만 이제 오르는 그 기분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고덕동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 두 군데 다 지금 있는 데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는 좀 낫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죠? 1억보다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아파트로 갈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거 있잖아요. 취득세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취득세가 거의 한 1억 정도가 나버리면 네. 그죠? 그거는 아무리 해도 만약에 취득세가 이제 그나마 고가의 아파트인데 3.3%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억짜리를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취득세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해봤자 옮겨봤자 그렇게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가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둬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도 만족을 한다 그러시면 좀 근로소득을 좀 더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좀 돈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아, 조금 더. 예, 해요. 지금은 갈아타셔도 그렇게 큰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러면은- 취득세라는 부분이 너무 네,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추가금을 갖고 있어봤자 똑같은 아파트 정도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혹은 이게 안 되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거주는 지금 응봉동에서 만족을 하고 있으니 네, 1억을 가지고 더 불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보세요. 그냥 네. 투자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물론 그렇죠. 2년 거주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장기간 내가 그냥 우리 집에 만족을 하고 좀 거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투자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 1억을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1억을 2억, 3억으로 만들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 1억, 2억, 3억으로 만든 게 요거를 가지고 내가 매도를 하고 나면 또 2년만 거주를 하면 응봉동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3억과 응봉동을 매도했는 그 가격을 합쳐가지고 나은 상급지로 가시는 게 그게 더 옳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하실 곳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있는 자산으로 똘똘한 한 채로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라는 조언과 함께 그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자본금을 불려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 투자 방향으로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겠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 고민 내용 하나하나 접수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문자로 주신 내용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896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방배 1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인데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우선 정확한 주소가 좀 빠져있기도 하고 이미 투자를 좀 하신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대한 뭐 좋은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배동에 지금 다세대를 투자하셨다고 하셨어요. 방배동 투룸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매가가 3억 8천 정도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금액대로 보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물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3억 8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배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옛날의 영화를 누리기는 좀 힘든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그 옛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방배동에 제5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14구역 있고요. 13구역 있고요. 15구역이 이번에 또 구역 결정이 났죠. 그리고 앞에 6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7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단독 재건축 사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건축 사업이 방배동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단지들이 이제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될 텐데요. 이 대단지들이 방배동에 우뚝 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가치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지역의 가치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소득자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될 거고요.
그런 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방배동에 보면 여기 서리풀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개통이 됐는데 여기 위에 이게 서리풀 공원이죠. 이 공원에 이 부지를 우리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 단지로 여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을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2025년 정도가 되면 완성이 된다고 해요. 한 2조 5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일자리가 많아지면 굳이 이 방배동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일자리를 찾아서 모이는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마 우리 시청자 분께서도 문자를 주신 시청자 분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방배동에 투자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자,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거는 재개발이 되는 그런 빌라가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작더라도 거의 뭐 한 10억대에 가까이 이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은 안 되더라도 지역의 가치라는 것이 있죠. 지역 가치가 앞으로 올라가는 지역에는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다들 아시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가격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오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돈이 자꾸 시중에 풀리죠.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그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원래는 5억짜리 집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인플레이션은 오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나 뭐 다른 상품으로 투자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기라 그러죠. 이렇게 파동은 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언제 사더라도 여기 사든 여기에 사든 어디에서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항상 더 높은 가격이 오더라. 이것만 명심하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1억 얼마를 투자를 하셨던 싼 물건을 투자하셨던 비싼 물건을 투자하셨던 언제든지 수익은 지금보다는 지금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배동에 투자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터널에 우리 정보사 부지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방배동은 미래가 아주 요게 밝다는 거죠. 태양이 반짝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방배동에 투자를 하셨다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샀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도만 하시지 말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5년, 10년만 보유하시더라도요. 지금보다도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다세대 투룸 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자세한 지원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지역적으로 투자 잘하셨다는 기분 좋은 말씀 전해드렸고요. 한 가지 조언은 5년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조언 더 얹어드렸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5692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역사가 개발 중인데 이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나 이 시흥동에 어떤 아파트인지가 좀 빠져있긴 한데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쯤 좀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을 봐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있죠. 금천구에 쪽이 이제 시흥동인데요. 여기는 이제 광명이니까 넘기고요. 시흥동을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흥동 자체가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시흥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흥동은 금천구에 있죠. 금천구.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가격을 보면 다른데 다 오르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조금 상급지는 아니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때 와야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른 데가 오르면 결국엔 따라 오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 오르게는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를 때는 문제가 덜한데요. 이게 올라가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늦게 오르는 그런 지역들은 좀 더 빨리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들이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시흥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추세를 쭉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하락했는 상태에서 좀 정체되어 가는 그런 지금 형국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상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일단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빌라면 또 제가 답변이 좀 달라졌을 텐데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상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상세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다주택자이신지 아니면 1주택자인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셨는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어찌되었건 종부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가급적이면 보유하시라. 보유는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주택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지금 한참 올랐잖아요. 한참 오르다가 지금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니 뭐 긴축이니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그냥 우리 대출이 기존처럼 그렇게 막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출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후반부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 자본주의는 돈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돈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돈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또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가지고 은행도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시중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있어야지 내가 어딘가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시설을 더 들이든 아니면 뭐 또 아파트를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해서 내 상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이 막히면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멍이 막히니까 이 오를 수 있는 높이가 아주 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지 더 올라가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길을 꽉 잡아버리니까 막혀가지고 그냥 계속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대출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려 그러면요. 대출이 뻥뻥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돈들이 많아져야지 GDP라 그러죠. 국민 소득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져야지 우리 국민의 돈이 많아져야지 소비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소비를 많이 하는 만큼 기업들은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기업들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건데 이 대출이 막혀버리면 성장이 안 되고 정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성장이 안 되고 정체되어 버립니다. 이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선진국 대열에서 밑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 잠깐 일시적으로 너무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 싶으니까 이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잡으려고 대출을 좀 쪼아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대출을 계속해서 막아버리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자영업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출이 계속 안 되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면 계속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횡보가 아니고 떨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대출을 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이 상황만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더라도 향후에 뭐 대선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나오겠죠. 양도세도 완화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그렇게 될지는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5년, 10년을 두고 보면 당연히 이 상황은 또 온다.
라는 게 제 확신이니까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돈이 뭐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자체도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오르긴 하지만 다른 데가 오르면 당연히 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따라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매도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시간을 좀 더 보신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덜 오른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서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눌 거고요. 오늘 마무리는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금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없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소장님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급하게 좀 지나간 느낌이 있어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조금 복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자, 8월 달에 한번 올렸고요. 0.5%에서 우리 보통 금리를 인상할 때는 0.25%씩 올리죠.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0.25% 올리고 또 11월 달에 25% 올리고 또 1월 달에 또 0.25%로 올려서 지금 현재는 총 1.25%의 시장 기준금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기준금리일 뿐이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준금리에 발을 맞춰가지고 장기금리죠. 우리 주택에 관련된 코픽스나 이런 금리들도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2%대, 3%대의 이자율을 내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버거운 상황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 언론에서도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하시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왜 오르는가부터 한번 좀 차곡차곡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리는 우리 한국의 금리는요. 세계 금리하고 되게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어서 다 얽히고 설키고 엮여 있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가 금리를 올리면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죠.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아니면 아메리카든 상관없이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국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미국이 일단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6.8%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글로벌 공급 체인이 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공급이 좀 막히니까 이 비용 쪽의 측면에서 원재료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 지수마저 건드려버린 그래서 6.8% 뭐 한 7%대로 올라와 버린 그건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뭐 저금리 상황에서 또 저물가 시대에 그렇게 고착화 되어 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그 문구를 삭제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고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었잖아요. 그 계속 풀고 있었는데 이 푸른 거를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시켜버리면 텐트럼이라고 그러죠.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제도를 두고 요즘에는 테이퍼링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갑자기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든다는 게 테이퍼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월 뭐 한 1200억 달러죠. 1200억 달러를 이렇게 계속 풀다가 조금씩 줄이는 방향을 월 150억 달러씩 계속 줄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300억 달러씩으로 줄이겠다. 더 많이 줄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고 조금 줄이는 폭을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3월 달이면 끝날 수 있도록 이제 2월 달이니까 다음 달이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 다수 위원들이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을 한 3회 정도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적 긴축인데요. 양적 긴축은 뭐냐면 이제 이때까지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가 없겠죠. 돈이 이때까지 계속 풀려났었는데 이제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해왔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이제 기준금리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까 보셨듯이 올린다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인상이 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만 올렸다고 해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해야 하는가?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했죠. 자, 인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바로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상승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내리든 아니면 올리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12년도, 11년도 이때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때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리를 다시 내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는 꾸준히 횡보를 하면서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금리를 내리니까 올렸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금리를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고꾸라질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무너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이자 내는 가구가 연체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연체율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0.2% 정도밖에 안 되니까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 풀리고 있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2022년 올해 예산이 607조입니다. 단 한 3년 전 2020년만 보더라도 2020년에 500조로 딱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100조가 늘어난 데까지 4년, 3년 뭐 이렇게 걸렸는데 이제는 2년 만에 거의 100조가 더 인상돼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책을 세우는 일반자들은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돈을 자꾸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이 더 풀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돈이 더 풀리게 되면 우리 신용통화 창조 시스템이라 그러죠. 보는통화가 한국은행에서 한 1억만 나온다라 하더라도 이 1억이 거의 한 15억에 가까이 되는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자꾸 이 돈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통화가 한국은행에서 우리 발행을 하죠. 아까 보셨듯이 예산안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200조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광의통화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인해서 불어난 통화가 거의 한 15배, 3천조 원 이상이 불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광의통화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만큼 자산의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사상 최저입니다. 0.2%니까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물론 이제 결론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앞으로 집값은 금리 인상과 집값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용화폐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일 뿐이고요. 만약에 대선 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래서 돈을 또 풀고 대출을 또 팡팡 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하게 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목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인플레는 오는 것이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는 것이죠.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돈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데 그 세부적인 상황에서 대출을 쪼이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더 상승하거나 덜 상승하는가가 있을 뿐이지 돈은 계속해서 풀리기 때문에 자산이나 다른 가치들은 올라간다.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올라간다만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핵심으로 짚어드렸는 금리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단지 대출을 쪼이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그냥 계속 지금껏 하듯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금리에 관련해서 또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안전관리,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